저는 아직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소견이 나왔고 재차 검진을 해봤지만 역시나 당뇨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뇨라는 말은 흔하게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몰랐고 왜 걸리는지도 몰랐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으며 평소에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뇨 환자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병이 왜 걸리게 됐는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 검사 결과는 이랬어요. 공복 혈당 수치는 300이 훨씬 넘게 나왔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11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공복 혈당 수치는 일반인의 3배가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일반인의 2배가 넘었는데요. 고지혈증과 지방간까지 중증 상태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위험했고 당장 치료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식이 조절이나 운동만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고 제법 강한 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생활하면 5년, 10년 이내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다리가 썩게 되어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단순하게 의사 선생님이 겁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냐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해보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제 생활을 돌이켜보았더니 진작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지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공부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 환자들이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부터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에는 여러 가지 난무한 정보들이 많았어요. 중증 당뇨 판정을 받은 제가 앞으로 긴 호흡으로 당뇨병과 싸워갈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거나 알게 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제 자신에게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그냥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진행이 되다가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묵혀진 잘못된 건강 흐름의 악순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당뇨병이 생기게 된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증 당뇨병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게 되면 공복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당뇨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게 된 두 가지 원인은 바로 내장 지방과 지방간이었어요.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뭔데 저를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평소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서 당을 쓸 만큼 쓰고 남은 당들은 내장 지방이나 간으로 보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일 땐 간과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 저장했던 당이 혈당으로 다시 내보내지게 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장 지방과 간은 우리 몸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부의 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 즉 복부 둘레가 크다면 당의 저장고가 크고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복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당의 양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인데요. 공복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이 내장 지방에서 당을 풀어내게 되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어 공복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공복 혈당이 조절되지 않게 되어 치명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장 지방의 양, 즉 복부 둘레의 크기를 줄여서 잉여되는 당 저장고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지방간이에요. 간도 남는 당을 저장하는 곳인데 간에서 당을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섬세하게 조절을 해주죠. 그런데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둔감하게 되어 조절이 여의치 않게 되고 계속 당을 내보내게 만들어서 혈당 수치를 높게 만드는 것이죠. 지방간과 당뇨,
고지혈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알려졌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비만인 경우 지방이 많다 보니 당연히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세포와 지방간 때문에 발생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결국에는 당뇨가 악화되는 연결관계 속에 굴레처럼 얽혀있는 것이죠. 결국 지방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굶어 체중을 빼려고 해봤자 근육과 수분만 빠지고 지방세포는 줄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1. 정제 탄수화물 끊기. 2. 단백질 섭취 늘리기. 3. 고강도 인터벌 운동하기. 4.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기. 5. 지나친 고지방 음식은 금지하고 내장 지방 빼는 음식 위주의 식사하기. 이 5가지 해결 방법 꼭 지키셔서 당뇨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당뇨인과 당뇨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담아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 채널의 규모가 작아서 구독을 해놓지 않으면 건강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를 받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항상 건강하고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